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비의 완성도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뭡니까? 가공비의 완성도만 밖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이 되려면요. 재료비도 100%, 가공비도 100%를 투입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실 거라 보는데 그냥 제가 그냥 곰돌이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냥 미완성 물량 있죠.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는 그 완성이 되려면 눈을 2개 다 붙여야 돼요. 근데 1개만 붙었어요. 1개 안 붙었죠. 여기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2개를 붙여야지 완성인데 하나만 붙어진 완성. 붙여진 눈알 2개를 붙여야 되는데 1개만 붙인 고민형 물량이 10개 돼요. 그리고 오늘 다 안 만들어요. 오늘 작업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 10개를 뭡니까? 완성이 안 된 거죠. 2개를 붙여야지 완성이 되는데 미완성이 되잖아요. 얘가 여기 10개예요. 그러면 2개씩 눈을 붙였다면 몇 개를 완성할 수 있었냐 이거잖아요. 당연히 1개, 2개, 10개를 하지 말고 2개를 붙이면 완성이 2개씩 붙였다면 5개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눈을 하나만 붙였으니까 완성도는 50%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완성 환산량은요. 그래서 물량 곱하기 완성도를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량과 완성도를 곱하면요. 자연스럽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렇게 괄호를 칠 건데요. 이 괄호에서 앞에 괄호는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하고 여러분들 해볼 건데요. 이거 넘어가고요. 바로 평균법 앞에 기초재고가 없다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바로 평균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서 넣어볼게요.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뭐냐면요. 기초재고가 있을 경우에 도대체 물량이 어디부터 완성되었다는 물량 흐름의 가정을 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할 필요가 있죠.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없다면 당연히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 완성, 미완성으로죠.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만약 기초가 있다면요. 물량 흐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물량이 완성이 되고 어떤 물량이 미완성되는 것을 구분해 주지 않고는요.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량의 흐름을 가정해서 원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의 가정 방법이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가 흐름의 가정과 가장 있죠. 이 업종과 가장 잘 맞는 방법은 바로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을 타고 가잖아요. 1공정. 초코파이 만든다 할게요. 일단 반죽을 한다. 1공정. 반죽된 자료를 오븐에 굽는다. 2공정. 구워진 과자를 포장한다. 3공정.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뭡니까? 공정이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량 흐름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평균법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물량 흐름과 반대되는 과정이죠. 뒤에 들어온 물량이 공정을 건너뛰어서 먼저 완성된다? 모형이 안 좋아. 그래서 실정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너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홍그린 박사의 논문에 보면 그걸 논내로 해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입선출법은 여기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2가지 가정만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만 있죠. 비교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평균법은요 단가를 평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형은 양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양을 곱해서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평균법은요 그러니까 정규와 단기의 단가를 가중평균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평균법의 가정은요, 기초 제공품이 뭡니까? 원가가 단기에 모두 투입됐다는 가정입니다. 모두 투입됐다. 단기에 투입한 거다. 그러니까 정기에 들어온 원가 있죠? 그걸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 구분하기 귀찮아. 요새 젊은 친구들 말할 때 무시하는 걸 좀 강조가 뭐죠? 강조. 개무시 이렇게 하죠. 맞잖아요. 강조가, 그죠?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은 강조 구문을 앞에 개를 붙이더라고요. 무시한다 하면 개무시를 한다는 게 더 강해지나? 하여튼 개무시하는 거예요. 너가 저번에 넘어온 거 무시해. 필요 없어. 단계 투입한 걸 봐.
그러면 정기와 단기에 투입하는 원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간편법, 무식한 방법, 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단기 발생 원가와 구분하지 않고 정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죠? 우리 나중에 배분해야 될 원가를 기초와 합해가지고 배분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는 거 아닌가? 그에 비해서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제공품의 전기에 넘어온 원가가 있죠.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우선 가공하고 그 다음 물량부터 완성시킨다는 가정이니까 나중에 산투입 대비 산출 물량이 3개밖에 없어요.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배분되는 거고 평균법은 2개밖에 없어요. 왜? 기초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 완성, 단기 미완성 2개다. 그래서 나중에 평균법은 산출 물량이 2개. 선입선출법은 3개인데 그걸 지금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할 때 제가 정리했으니까. 차이 나는 게 어디 날까요? 여기 보면. 지금 기본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법인데 여기서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법은 배분해야 될 원가는 기초를 더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은요. 단기 발생 원가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딱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그냥 기본 예제를 가지고 이 예제를 가지고 지금 계산 5단계법까지 다 갈 겁니다. 이 예제를 익혀가지고 한번 개념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평균법이다. 그죠? 평균법이고 이쪽에 제가 선입선출법을 좀 그려줄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법은요. 여기 물량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가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원가 투입 시스템의 과정입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 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품 한산 정도 2개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투입 시스템이 다르다면 2개, 같다면 1개. 그럼 하나로 맞는 그죠? 저 2개구나. 자, 그러면 기초 물량은요, 지금 보니까 200개인데 얘는 언제까지 가공을 한 겁니까? 40%란 말은 전기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재료비는 100% 받고 40%까지 가공된 놈이죠. 그걸 올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을 따져보면 앞에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40%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단기 투입 몇 개 합니까? 단기 물량? 1200개. 그럼 1400개가 되어가지고 1300개가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100개가 미완성이 됐는데 100개는 몇 프로까지? 60%까지 완성했으니까 가공도가. 그럼 재료비는 100%가 다 투입된 놈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도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기초가 200개가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맞잖아요. 도대체 물량을 내가 꼬리표가 없다라면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균법의 과정은 뭐냐면, 기초제공품이 뭐야? 얘기했잖아요. 개무시한다고, 이 물량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0개. 그리고 몇 개라고요? 1400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럼 기초재가 없는 거예요, 평균법은. 그럼 물량 흐름이 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연히 단기 투입, 단기 완성, 단기 투입, 단기 미완성. 즉, 이 물량은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된 놈이니까 당연히 재료비 100% 받는 것이고, 얘는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미완성이 된 거니까 재료비는 100% 받고 60%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물량은 평균법은 2개밖에 있을 수 없다고요. 공손이 없다면 2개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산수를 하면 되잖아. 1300개, 1300개 하고 여기 그죠? 1200개, 여기 100개, 60개 해서 1400개, 1360개 이렇게 그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지금 못 구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선입선출법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필기할 필요 없고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그걸 제가 옆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종합분과 계산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니까 그죠?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볼게요. 선입선출법 기초가 이렇게 돼 있죠. 기초가 지금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1하고 0.4의 물량이고 단기에 투입한 물량은요 12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1400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을 지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은 1300개. 완성은 이렇게 되죠.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성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선입선출법은요. 요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뭐예요? 유지한 채 요거부터 먼저 완성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1300 중에 200개의 물량이 뭡니까? 먼저 이렇게 기초로 딱 이렇게 온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100% 투입했으니까 재료비는 투입할 필요 없고 가공비는요. 60%를 투입하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0하고 0.6 되겠습니까? 오답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오답의 근원은 뭐냐면 40%를 투입했으니까 60%를 투입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0.4를 쳐요. 그래서 밑에 완성분 환산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억울해지는 거예요. 항상 여기가 논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난 좀 힘들다? 그러면 재료비 두 개를 합해서 1을 만들고 가공비 둘을 만들어서 1이 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10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1, 요거 1 되겠습니까? 됐죠? 얘부터 이제 완성을 시켰어. 그러면 타임라인을 볼까요? 타임라인. 그 다음에 얘가 들어앉아야 되지. 여기 몇 개로 가요? 여기 딱. 그죠? 1100개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몇 개? 100개 됩니까? 요렇게 지금 물량 흐르면 가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는 당연히 단기 투입, 단기 완성 아닙니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얘는 단기 투입, 단기 미완성이 0.6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60%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료비하고 뭡니까? 가공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1200개가 되고요. 이거는 1280개가 돼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두 개 차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 몇 개 차이 나면 좀 얘하고. 재료비 얼마 차이 나면 몇 개? 200개 차이 나죠. 요거 알아야 돼요. 지금 200개 차이 나고. 요거랑 요거는 몇 개 차이 납니까? 가공비. 그죠? 몇 개 나죠? 80개 차이 납니까? 맞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럼 실제 해볼게요. 0, 120개. 요거 1100개. 그럼 1100개 이렇게 되죠. 100개. 근데 60개 이렇게 하면요. 요 금액이 나와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두 양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선입평균법은 이 기초의 제공품의 완성도를 다 무시했죠. 개무시했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무시하지 않고 분리했죠. 그러니까 딱 차이가 바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했냐? 인정해서 분리했냐? 요거의 차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딱 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요거 곱해보세요. 몇 개입니까? 200개. 요거 곱해보세요. 몇 개? 80개.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초 재고가 있으면 항상 평균법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얘가 더 크니까, 왜냐면 기초를 더 투입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빼면 돼요? 요거 200개 빼니까 1200개 되고, 여기 80개 빼면요. 1260개 될 거 아니겠습니까? 1280개, 그래서 한 수가 80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걸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1200개하고 1280개가 구해진 이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고, 제가 기존부분이 있다면요. 당연히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그죠?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크죠,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라고요? 바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차이니까. 그럼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차이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차이니까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면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전이잖아요. 우리 이론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실정적으로 지금, 그죠? 두 개 차이를 지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가공비의 완성품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니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나와 있죠. 두 개 차이, 가공비 지금 방금 80개 나온 게 뭐죠? 뭐 차이였습니까? 바로 요 뒤에 있죠. 가공비의 완성도, 기초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도 차이가 두 개의 차이를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 요 두 개 완성도를 두 개 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죠? 가공비만 하니까, 가공비만 30%니까. 그러면 몇 개 됩니까? 2, 3, 60개 됩니까? 그러니까 60개의 차이를 내면서 평균법이 더 큰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법이 더 큰 거, 요렇게 같으니까 이건 아니고, 더 큰 거 볼까요? 이거 크고, 이건 같은 게 안 되고. 그럼 요 두 개 차이는 몇 개입니까? 요 두 개 차이는 80개 됩니까? 맞죠? 얘 두 개 차이는요. 60 됩니까? 정답은 1번이 되지.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차이를 알아가지고 역학적으로 그 개념이 뭔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구조를, 로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구조, 아시겠죠? 흐름을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다. 근데 답은 또 이렇게 나와요. 답을 이렇게 내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그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60개 차이 나는 거, 평균법이 큰 거, 이렇게만 하면 그냥 10초 만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동종제품 대량 생산 맞고요. 선의순수법은 기초부터 우선 완성, 나머지는 단계 착수 완성 과정이고, 평균법은요, 전기에 착수된 기초제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계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한다, 그죠? 제가 책을 쓰면 여기에 뭐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점수 쓸 건데 책을 쓰면, 그죠? 기초제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의순수법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만약에 없다면 뭐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모든 원가가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출제가 잘 되니까 여기서 한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개념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해서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2단계, 3단계를 해볼게요. 그럼 요 지금 현재 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지금 위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한 원가를 보니까, 그죠? 기초가 요게 있죠. 아까 전에 요게 기초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여기 좀 물렸나? 요 기초 200개 물량이 16만 4천이에요. 단계 투입한 1200개가 48만 8천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료비를 두 개를 구분하게 되면 요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총원가잖아요. 여기 총원가. 평균법은 요거를 가지고 평균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많으니까 이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배분해야 되고, 선입선출법은요, 이 금액은 바로 완성품을 가는 거예요. 완성품을 얘는. 그러니까 평균은 배분을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법 해볼까요? 평균법은 여기서 요걸 보면 돼요. 이렇게 구했죠. 그죠? 평균 재료비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볼게요. 자, 3단계, 4단계인데 4단계로 바로 갈게요. 자, 여기에 1400개를 구하기 위해서 배분해야 할 원가는요, 두 개를 합한 금액 있죠? 요걸 배분해야 되죠. 이렇게 나눠야 되지. 평균법이니까,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는 요렇게 배분해서 요 금액을 구해야 되죠. 여기 바로 2단계 됩니다. 제가 말하는 완성품 환산량 구한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한다. 그리고 배분한다.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완성품 원가가 요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1300개에서 여기 해서 하면은 61만 1000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거 있잖아요. 구하라면. 기말제공품 요거 곱하기 얼마? 요거 곱하기 요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시험 문제 기말제공품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주 기본, 완전 정말 기본적인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연습해야 되는, 지금 우리 머릿속에 여기 구하고 단위 원가 구해서 그 물량을 딱 보고 있죠. 곱하기 해서 딱 배분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물어봐요. 최고 50%가 다 이걸 물어봐요. 이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균법을 물어보면 할 만한데요. 선입선출법이 좀 어려워요. 그게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원가를 내는 것들이 보통 출제를 보통 안 하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도 제가 지금 마지막 문제로 좀 실어 놓고 있는데, 그거는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구했잖아요. 여기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보냐? 기초는 무시하고 뭡니까? 요거 구할 때 여기 단기 발생 원가만 배분해서 요걸 구하고, 요것도 뭡니까? 요거 있죠. 기초 말고 요거를 딱 배분해서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말제공품을 구하라면요. 어떻게? 요걸 구하라면 똑같이 메커니즘으로 100개 곱하기 뭡니까? 요거 곱하고 60개 곱하기 요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있잖아. 구한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연습이 되어가지고 쫙쫙 있죠. 배분이 되는데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한 2분이면 충분히 풀고도 남습니다. 여기까지 구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합원가 계산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쭉 나와 있고, 여기 제가 얘기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평균법은 간편법이 산출 물량이 2개고,
선입선출법은요, 뒤에 붙어 있는 물량이 3개로 펼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너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고, 이제, 그죠? 다 했으니까 풀어봐야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근데, 종합원가 계산에 난이도가 꽤 있죠. 이것저것 되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쉬었다가요, 이제 풀이하고, 공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